식품 연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식품 연구 분야는 국민 건강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식품 연구 분야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세안과학대학 식품영양과학부의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안과학대학 취업서포터즈 헤드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에서 기능성 연구팀에 속해 있는 김상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는 지자체 출연 연구 기관이어가지고 고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9이고요. 기능성 연구팀에서 세포 실험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우스와 랫들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약간 서포트해주는 개념으로 실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에 천연물을 활용한 인지기능 장애나 아니면 근력 개선 효과에 대한 세포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딱 뵙고 훨씬 어려 보이셔가지고 올해 졸업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네네. 민망하네. 네. 저는 이제 대학교와 이제 석사와 박사는 지금 박사는 진행 중이고요. 학부생은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고, 그리고 석사학위도 이제 저희가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처음에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원이 아닌 임상영양대학원으로 해서 임상영양 전공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세포 실험을 배워가지고 그쪽 경력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를 하기 위해서 약 1년간 화순 전남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요. 석사 때 길러놓은 연구 경험으로 이제 좀 진로의 방향을 틀어서 연구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3월에 입사해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셨다니 또 되게 특이한, 신기하네요. 혹시 만약에 화순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네. 그 출퇴근을 하신 건가요? 화순에서는 이제 자취를 했어요. 이제 교통편이 열악해가지고 광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게 사회초년생들이 왜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영양사 근무를 하게 됐죠. 네. 지금도 그러면 자취를? 네,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 엄청난 복지로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복지의 기준은 기숙사와 출근할 수 있는 거리가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복지라서 반대로 말하면 30초 만에 집에 갈 수 있으니 일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장난이고요. 네, 그렇게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숙사를 살 때 한 15분 이상 걸려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전대도 기숙사 멀잖아요. 네, 저기 있어가지고 생활대가 뭔데 되게 좋으신 복지를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계속 드리자면 평소에 식품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석사학위 때 세포 실험을 하면서 이제 기전 연구나 아니면 천연물의 기능성 연구에 대한 질병의 완화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력을 살려서 계속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연구소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식품연구소에 지금 현재 3월부터 근무하고 계신데 식품연구소의 주요 사업이 크게 이제 연구개발, 기업, 공동가공센터, 산업진흥과 교육훈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팀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기능성 식품팀 그리고 지역개발팀 이렇게 이제 생산을 관리하시는 이제 기업 지원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능성 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연구팀에서 보통은 이제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연구소들과는 다르게 동물 실험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스케일이 있는 규모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규모가 크고 되게 여러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연구소는 그렇게 멋있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규모가 큰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되신 건가요?
건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양사를 하고 싶었어요. 영양사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영양사의 일이 제가 생각했던 목표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단기적인 일만 쳐내고 그리고 뭔가 숙제를 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반면에 연구소에서 아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면서 연구를 했던 거는 스스로 뭔가 자신을 좀 개혁할 수 있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양사를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영양사를 하면서도 계속 연구직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영양사를 하면서도 계약 기간이 끝나가기 전까지 계속 이제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성 연구를 하시는 그런 연구소에 이제 취업 모집 요강을 봐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물이나 바이오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미 많이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브릭이라는 이제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어요. BRIC라는 생물 관련 커뮤니티인데 그쪽에 이제 취업 공고가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취업 요강이 나와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브릭이라는 사이트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학부생 여러분들께서는 또 한번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영양사를 하시면서 직무를 아예 바꾸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직무를 전환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있는 직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직무가 경력이 돼서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면접 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영양사를 하다가 이런 일반 R&D 직군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할 때 이제 발간해 놓은 논문지가 조금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했던 실험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좋게 봐주지 않으셨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의 경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양사를 하면서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대를 해왔어요. 그 반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소에서 저희 주 고객층이라고 하면 저희 고창군 관내에 있으신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업체 대표님들 아니면 농민들 아니면 이제 주로 어르신 나이대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고 그리고 좀 더 말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면접 때 한번 어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확실히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제가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점인데 여기서 도움이 되는 걸 앞으로 새 회사에서 좀 이어나갈 수 있게 말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직무를 한번 결정하면 또 바꾸기 어렵다는 것에 많이 학생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 넓게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많이 배울 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소에서 3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진행하셨던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이렇게 나는 이걸 평생 가져갈 것 같다 하는 업무가 있나요? 평생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냥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업무는 제가 아무래도 석사 생활을 할 때는 세포 실험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직접 마우스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마우스나 아니면 렛들을 이제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런 해부를 했을 때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 저희 이제 좀 마우스를 첫 해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생명을 좀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이제 아무리 연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도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게 좋았냐면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세포 실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인비트로나 인비보 이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연구소에 이제 들어와서 새롭게 실험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연구소에서 배운 스킬을 가지고 저희 또 랩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수치 해소 수치 해소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우스의 경정맥을 통해서 피를 채취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의 이제 혈관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간호사님도. 근데 보여도 피를 뽑는 게 어려운데 마우스 레튼 한 이 정도 해도 이제 보면서 뽑는 게 혈관이 안 보여요. 그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30분마다 1mm씩 한 대여섯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선생님들도 괜찮은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다른 연구소로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연구는 특히나 좀 이런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코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마우스 실험, 레트 실험을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협업을 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있을 텐데 이거를 잘 해내시고 좋은 성과를 내셨다니 정말 멋있으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그 동물 실험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네. 하는데 맨 처음에 딱 동물 실험 하실 때 되게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딱 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눈앞에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뭔가 제 심장도 빨리 뛰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동물 심의 윤리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이는 법으로 죽이고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피해 없이 이렇게 죽이는 법도 배우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실험을 위해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조금 덮어 나갔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조금 떨렸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한 6개월 차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되면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데이터 나왔네. 데이터 좋다. 약간 데이터라는 생각으로 실험 자료 이거 피규어 잘 나오겠다. 약간 이렇게 좀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아직 6개월인데 네네네. 그러면 더 오래 할수록 더 완전 연구에 다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질문을 또 드리자면 이제 식품연구과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한 곳이 이제 식품연구 분야 그리고 연구소의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제 식품연구과학부 학생들도 이렇게 식품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구소에 입사하기까지 기간이 되게 많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금 이 연구소의 취업 준비는 일주일도 안 되게 정말 일사천리로 이제 갑자기 보고 그 다음에 넣고 서류 통과하고 면접 보고 바로 합격한 게 1, 2주 만에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연구직에 처음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영양사를 계속 하면서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1분기, 아니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있는 그런 취업 공고를 계속 보면서 다른 연구소를 한번 지원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인삼공사에 한번 지원을 해봤었고, 그리고 CJ에도 지원해봤었고, 롯데 이제 푸드에도 한번 지원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총 준비 기간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개월의 입사 준비 기간을 거치고 또 이제 선배님께서 대학원이라든지 관련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하셨던 게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소에 입사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자격증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격 취득 기간이 각각 어느 정도 걸렸고
어떻게 공부하셨는데 공부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연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학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연구 성과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SCI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있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고 그 정도 저널에 이제 넣으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널급이 있는데 그 급에 몇 개를 내느냐 아니면 그 급에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급에 한 개도 못 냈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논문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2년간의 석사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에선 석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당연히 위생사도 있고 위생사는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영양사를 할 줄 알고 따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생사 면허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그리고 조리 기능사는 없어요. 제가 조리 쪽에는 재능이 많이 부족했나 조리 기능사는 없고 대신에 조주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를 다니면서 임상영양사라고 이제 임상영양 대학원을 나오고 한 5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1년간의 영양사 경력이 필요해야지 그 정도 자격이 돼야지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 때 들어온 질문으로는 조주기능사가 오히려 더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베리앤 바이오 연구소에서는 이제 복분자나 아니면 베리류를 활용한 침출주나 아니면 감화주 아니면 와인이라던가 아니면 복분자주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초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주 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면접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주 기능사를 따게 된 이유가 학교 앞에서 이제 식용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잖아요. 제가 바텐더를 한 5년간 했어요. 학교 앞에서 이제 칵테일도 만들고 위스키도 팔아보고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술에 대한 맛을 또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면접에서도 잘 얘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아르바이트 말고 뭔가 손에 남길 수 있는 자격증을 남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님께서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어떤 경험으로 또 자격증도 취득했고 입사에 또 석사 학위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 조주 기능사가인데 이 연구소에 특화된 이런 거에 접점이 있었는데 네. 혹시 조주 기능사에 대해 또 관심이 좀 강해요. 네네. 그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고 또 난이도는 어떤가요? 조주기능사는 사실은 어디 학원에서 배워야지만 대부분 진입을 할 수 있으세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바텐더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아마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바텐더는 뭔가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긍정적이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조주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조리고를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를 호텔 이런 쪽으로 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순수히 술이 좋아가지고 자주 가는 칵테일바 사장님이 강민아 일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설거지 1년 뭐 몇 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네네네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처음부터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한 5년쯤 하고 이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는 산에 다 올랐다는 정점을 찍어야 되니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오자. 그래서 사실 만들던 이제 요즘 애들 말로 짬바라고 하죠. 짬이 이만큼 차 있어가지고 바로 웬만한 현직자보다 짬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그냥 쭉쭉 만들어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필기 보고 필기 준비도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식용과 학생들은 뭔가 발효라든가 양조라든가 이런 거 가공이라든가 이런 지식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관없고 이제 실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합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식품영양과학부인데 저희 학부생들의 기본적인 지식과 또 경험이 바로 조주기능사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대학원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하기가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학원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 그냥 학부만 가지고 있어도 네. 연구소를 좀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기능성 연구의 효능 검증이기 때문에 살짝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식품 영양학과 가서 연구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품 개발 이제 아니면 맛에 대해서 새로운 뭐 CJ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뭐 만두의 피를 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만두를 맛있게 만든다던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통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품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QC 쪽 이제 퀄리티를 조금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QC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석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석사가 발이 치이거든요. 바이오 쪽은 담갔다 하면 바이오예요. 식품 영양도 바이오가 될 수 있고 생명공학도 바이오가 될 수 있고 생물공학도 바이오가 될 수 있고 뭐 분자생명 그냥 다 바이오예요. 그래서 여기 석사도 이거 할 줄 알고 저기 석사도 이거 할 줄 아는데 그거를 식품에 이용하면은 식품 R&D가 되는 거고 약으로 가면 이제 의학 쪽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진짜 생명공학으로 하면 그쪽으로 되는 건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물 바이오 기준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석사가 있더라도 취업을 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석사만 네. 기본적으로 다 있고 그 사람들이 채용에 도전하기 때문에 네. 석사는 거의 약간 있어야 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학부도 중요하고 학위를 하는데 이제 석사에서도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식품은 서울대 동창회라고 할 정도로 서울대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진출하는 필드에 누가 권위자고 그 사람이 어떤 대학교를 나왔고 그런 게 굉장히 어디든 다 똑같겠지만 학교를 잘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네. 아무래도 호남권에 선배님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정말 되게 민망한데 어딜 가나 전남대학교 학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은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이게 돼요. 정말 한 달이 건너면 알고 그냥 술 먹고 그냥 같은 옆에 원장님 아저씨 같은데 갑자기 너 이 교수님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저기 지도 교수입니다. 이렇게 겸손 자체적으로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너무 길도 좁고 분야도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까 정말 다 알고 사람. 있고 그리고 그래서 더 편한 게 야 오늘 저 일손 부족한데 뭐 그쪽으로 배우러 가도 돼? 이쪽에 뭐 있어? 이렇게 전화로 바로바로 물어봐도 되고 제 친구도 식품공학 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사 주위에는 또 박사가 있고 이제 연구자 주위에는 연구자밖에 없기 때문에 다 주위에 진짜 웬만한 연구소에는 전남대학교 출신 다 있고요. 저는 이제 전북에 있어도 전남대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출신 이렇게 호남에 많다는 점이 영상을 보시는 전남대학교 학생 여러분은 이 국립거점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자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의 채용 단계는 혹시 어떻게 될지? 네. 채용 단계는 첫 번째로는 일단 그러니까 임원들을 선임을 해요. 이제 심사 임원들을 외부 인원들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 인원들 이제 교수님 정도라든가 아니 교수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박사급 정도 되시는 이제 책임 연구원님들 분들이시던가 그렇게 이제 외부 인원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를 띄워서 저희가 살짝 아날로그적인 면이 있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연구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다 인터넷으로 이제 넣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종이 다 뽑아가지고 1번부터 13번 서류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우편에 등기로 붙입니다. 그것도
그 기간 내에 뭐 한 3일 이내에 도착을 해야 돼서 공고 뜨고 도착을 해야 되니까 바로 그 일기특송의 우편으로 바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몇 배수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서류 심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에서도 조건을 좀 걸어놔요. 뭐 아까 말씀드린 SCI급 논문을 쓴 사람이라던가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조금 더 까다로웠어요. 세포 학위 졸업 논문을 세포 실험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 주저자로 SCI급 논문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요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N배수로 뽑고 한번 한 6명, 7명 심사위원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면접을 봐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빨리 끝난 편이라 한 30분 정도 이제 연구원급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지원을 해도 이제 팀장급이 있고 연구원급이 있고 아니면 또 연구원 보급이 또 있고 이렇게 급이 나눠서 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다른 또 연구원급을 뽑았는데 거기 이제 다른 박사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박사님은 압박 면접 뭐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 확인이 떨어지면 이제 나는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이제 신체 검사나 이런 것들 범죄 조회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하고 이제 임용이 되면은 이제 저희 군수님께 가서 군수실 가가지고 임명장을 이제 받고 사진을 이제 찍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임명장도 받기 위해서 이제 30분이 사실 짧지는 않은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면접을 다 보시고 네. 잘 연구원이 되신 대단하시네요.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면접을 또 보셨다고 했는데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연구직으로 면접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봤던 이제 연구소 다른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의 연구소는 애초에 서류부터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각 자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내가 정확한 인재면은 그 자리에 넣어서 서류까지 바로 합격하고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직으로는 처음이어서 많이 떨렸는데 제가 대학병원 영양사를 하기 위해서 한 전체 상급병원, 전국에 있는 상급병원 한 20개 대학병원을 면접을 다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자연스의 모교육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병원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1번째인 화순병원에 된 거죠. 병원에서는 이제 사실은 남자 영양사를 안 뽑고 싶어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떨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피드백을 스스로 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어가고 그렇게 약간 면접 준비 떨어지면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면접을 되게 많은 병원에서 또 보시고 네. 또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는데 약간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또 약간 특이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이거 방송으로 쓰면 안 될 텐데. 아 그냥 이거 남녀차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제가 역차별 당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써도 돼요? 뭐 어차피 녹화하니까. 네. 짧은 자르야 되니까 말은 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병원 영양사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병원에서 남자 지원자를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20개의 병원에서. 그래서 남자 지원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심사위원분들도 남자로서 남자인데 혹시 다른 부서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약간 돌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병원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탈락을 좀 시켰고요. 그런 걸 이제 성의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역할이라는 거는 이제 성에 따라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좀 더 다가가고 좀 면접을 잘 풀어내면은 좀 취직을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성공적인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저같이 이제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예쁘시고 뽀얗신 이런 영양사님들이 해주는 밥이 좀 더 맛있을 것 같고 좀 더 친절할 것 같고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길을 정말 뚫고 가는 거여서 항상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아도 아마 다들 더 유능하신 분들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능하신 선배님을 못 알아본 그 20개 병원이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편집을 하고 민망해. 아니 나 같아도 나 안 뽑지. 환자 왔는데 누구요 하면 이만한 사람 와가지고 저승사자인 줄 알지. 막 실제로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성비 차이가 많이 보통 바이오 쪽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세포 한다고 세포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여학생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나 이런 인비트로 실험을 하는 이제 시험 관내 시험인 인비트로라고 하는데 그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행히 지금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5대5로 맞춰지긴 했는데 약간 이제 왜 이렇잖아요. 남자도 공대 약간 그런 것처럼 여성분들은 생명 바이오 쪽에 많이 분포에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 직군에 좀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남자 선배님들 보면서 남자 우리 학생들도 잘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임상 영양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혹시 임상 영양사가 되려면 어떻게 과정을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은 임상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임상 영양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됩니다. 과정이 일반 대학원에서 임상 영양 대학원으로 과정이 있는데 전국에 한 몇십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자대 대학병원이 있는 그런 대학 병원이 있는 대학교를 그런 과정에 가는 게 아무래도 실습 장소를 찾는 게 쉽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학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 4학기 동안 실습과 그리고 이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 과목이 있고 그리고 한 500시간 정도의 병원에서의 임상영양 실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9월부터 약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실습 시간을 채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임상영양사가 되려면은 졸업은 안 해도 됩니다. 석사를 이제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석사를 수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석사를 졸업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졸업을 하려면 각 학과나 학교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졸업의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임상 영양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수료만 해도 되니까 졸업은 안 하고 수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료하고 그리고 약 1년의 이 영양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사 경력은 기업 영양사를 해도 되고 병원에서 영양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아니면 고당센터 이런 자기 영양사의 면허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기관 이런 곳에서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경력이 1년 정도 필요하고 그 1년의 경력을 쌓고 난 후에 이제 약 4월인가 5월에 열리는 임상영양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이제서 임상영양사로서 명함을 내밀고 면허증 자격증을 가지고 그제서야 대학병원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권 대학병원에서는 수료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졸업을 해서 연구 논문이 있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임상 영양사까지는 해야지 아무래도 좀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큰 대학병원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상영양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임상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실습 시간도 거쳐야 되고 또 경력도 오래 준비해야 그 시험에 또 응시하고 합격을 해야 그 자격을 가질 수가 있네요. 되게 어렵고 많이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실습이나 이렇게 시간을 거치시고 자격증 시험을 또 준비하셨는데 네. 각각의 난이도, 예를 들어 시험 난이도라던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실습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암 환자분들은 암에 대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폐가 안 좋으신 분들 각자마다 이제 식이 요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짜 이제 저희 급식소에서 나가는 음식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의 컴플레인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게 좀 실습 시간이고요. 시험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직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직을 한 상태, 연구소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희 임상영양사 시험이 따로 어떤 과목만 정해져 있고 시험지라던가 문제지라던가 이런 게 유출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얻으려면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그런 것들을 이제 대대로 물려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각 랩마다, 각 학교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랩은 사실 그런 걸 가지기 좀 힘들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인맥을 좀 발휘해가지고 다른 타 학교, 연세대라던가 고대라던가 아니면 서울대 쪽 이제 시험을 봤던 08년도부터 지금 23년이니까 그렇게 막 준비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목만 정해져 있지 문제집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는 이런 형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시험을 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공부할 때 문제지나 완전 기출 문제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에 실제로 일하시면서 연구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역량을 갖추면 더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조금 후회됐던 점이, 제가 세포 실험만 할 줄 안다고 석사 때 세포 실험만 했던 게 가장 좀 후회가 돼요. 사실 저희 인비보 인비트로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험 수업을 많이 안 들었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기기 분석이라든가 이런 실험 수업을 많이 듣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실험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는 거 진짜 처음은 다 어려워요. 뭐든지 다 어려운데, 근데 해본 거랑 그리고 옆에서 본 거랑 하고 싶지도 않은 거랑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실험은 해보는 게, 실험 가장 많이 해볼수록 좋고, 그리고 교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앞으로 남을 사람들도 박사인 친구들밖에 없을 것이고, 저희 랩 식구들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저희 랩 식구들은 다 저희랑 같은 분야를 가는 거고, 옆에 그런다고 옆에 랩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냐? 아니에요. 같이 코어를 언제든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만한 교우 관계가 또 실제로 일하시면 또 도움이 되고, 근데 실험 같은 여러 경험도 안 해본 거랑 또 옆에서 어깨 너머 본 거랑 실제로 해본 거랑 훨씬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약간 기회가 되면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경험해보라,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연구소가 이제 고창에 위치해 있잖아요. 실제로 고창의 대표 특산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복분자인데요. 이 복분자를 이용해서 연구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저희 팀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 옆에 팀에서 하는 건데 복분자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해요.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던가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 투어를 한번 하고 그리고 뭐 복분자 음료수 만들기 아니면 복분자 초콜릿 만들기 복분자 주 만들기 이런 복분자 빵 만들기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복분자를 활용한 이제 체험학습 조리실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이제 잠깐 체험학습할 수 있게 간단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일반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여러 뉴스에서 보도 자료가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저도 복분자로 이용한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혹시 체험이 가능한가요? 네네 체험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전주에 신청해 주시면 인원수가 맞다면 저희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인터뷰 끝나고 같이 복분자 초콜릿을 만드는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베리앤바이오의 식품연구소에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특별한 직원 복지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는 이제 연차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입사원인데 벌써 연차를 한 6개, 7개 정도 쓴 것 같아요. 몇 개 안 넘게 됐는데 연차를 사용하는데 저는 눈치 볼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자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연차를 사용하면 아무런 제재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제도가 있어요. 여름휴가 제도는 이제 물론 저희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거긴 한데 약 5일을 한 번에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 월화, 수목, 금, 토일 이렇게 쉬면은 8박 9일을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박사님들은 어디 외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는 기숙사가 있어서 이제 저같이 타지에 본가가 있으신 분들은 기숙사에서 이제 쉽게 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교통비라던가 아니면 설 연휴 이런 것들은 복지비라던가 상여가 아니면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업을 하는데 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벌써 학회를 좀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학회를 가는 데에서 있어서 자기가 본인의 성과를 발표하러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앤바이오 연구소에서 이제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또 많이 되고,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자기 연차를 쓴다고 해도 막 5일 연속으로 쓰고 뭐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계속 쓸 수 있고 또 해외도 자유롭게 또 갈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기숙사도 이제 있어서 바로 출퇴근 네네. 정말 쉬운 편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서 내 분위기는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팀원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다른 옆팀 팀장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같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언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 불가결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이가 좋아야지 저희 일이 그리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분위기는 정말 가족 같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연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해야 또 일을 정말 네. 성과도 좋고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의 이렇게 많이 연구소에서 생활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 생활도 많이 네. 궁금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특별히 하신 활동이 말씀해 주실 활동이 특별히 있을까요? 저의 대학 생활은 약간 굴곡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식품공학과로 들어갔는데 식품영양학과 수업을 한번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로 이제 전과를 해서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가려면 영양사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어떤 걸 들어야 되고 2학년 때는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전과를 해서 매 학기 수강 신청 때마다 이제 조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수강 신청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2학년인데도 4학년 수업 들을 때도 있고 4학년인데도 1학년 수업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약간 뒤죽박죽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바로바로 이제 휴학 없이 졸업을 할 수가 있었고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4학년 1학기 때 말레이시아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4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해야지 왜 교환학생을 가냐. 근데 살면서 대학생보다 더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부터 타국의 영양학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었어요. 게다가 좀 이제 영양학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말라야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제1의 대학교, 말레이시아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학교가 저희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거기 인재들이 많아서 아무튼 말레이시아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에 관해서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동남아시아는 이제 음식을 튀겨 먹거나 단 음식, 탄수화물 음식의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식생활이 어떻게 되고 그걸로 인한 질병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향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환학생을 떠나게 됐고 교환학생 가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싱가포르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되게 많이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교환학생의 장점은 타지에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거. 타 국가 타 지혜 이거는 둘 다의 이야기인데 제 룸메이트가 일본인이었어요. 그럼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아키 혹시 나 이런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랑 6개월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한국에 인맥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오는 학교들은 뭐 세종대학교 아니면 뭐 경희대학교 아니면 또 어디 가천대학교 여러 가지 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학생들도 나름 학교에서 공부 좀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인재면 쟤도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를 알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이 지역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저는 서울 갈 때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야 누구야 만나자 나 여기 왔다. 그걸 관계를 지금 19년에 간 거를 지금 5년이 지나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때 교환학생 간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외국인 애들은 뭐 구글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웬만한 애들은 진짜 저도 이제 전 합의를 해서 좀 늦게 됐는데 다 정규적인 잡을 잡고 있고 난다 긴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여기 인터뷰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 생활대는 아니지만 코트라에 가신 학생도 있어요. 그 한참 어린 동생인데 그렇게 정말 인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일단 생각이 트이고 생각이 좀 진취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해보지 뭐 whatever so what just do it 이게 진짜 가능하니까 교환학생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휴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휴학 안 하고 전과를 해도 4학년에 졸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이게 고학년인데도 주저앉았고 교환학생을 가신 게 또 가서 많은 경험도 배우셨고 좋은 환경 우리보다 더 뛰어난 환경에서 많은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인맥도 넓히는 게 활동이 정말 특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셨던 활동 중에 후배들한테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이 있어요? 아까 말한 교환학생 말고 전 제가 못 해봤던 거를 후배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양사를 하려고 실험 수업을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석사를 진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배웠지만 이런 실험실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실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원 다른 대학교를 나온 선생님들은 저희 식용과 학생들이 동물 실험을 하는 거는 아마 학부 수업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쪽 학교에는 학부 때부터 마우스나 랫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 타전공에 뭐 예를 들어서 동자부나 아니면 수의대 이런 데에서 동물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실험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교류 학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저희는 전라남도의 영양학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의 영양학을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독 잘 먹히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험을 할 텐데 취업은 앞으로 어디를 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식품이나 생명은 전북 쪽이 잡고 있어요. 근데 전북대학교를 가거나 그럼 그쪽에서 인맥을 넓힐 수 있고 그쪽에서 하는 실험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경상도 아니면 서울 이쪽으로 다른 교류 학생을 통해서 그쪽에 학문을 배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아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못 해봐서.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을까? 많은 대외 활동, 전 대외 활동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취업 준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을 저는 학사 졸업하고 석사를 바로 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근데 취업 준비를 할 때 모집 요강 보고 내가 그에 맞는 인재인지 정량적인 지표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세요. 진짜 시간 없습니다. 대학생들 많이 놀고 또 취업 준비할 때는 또 준비도 하고 이게 못 해보셨던 대학 간 교류라던가 이런 네. 것도 많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을 또 드리자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일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는 어떻게 말하면 회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사회활동이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또 연구소마다 가지고 있는 좀 사회활동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게 좀 학교와 달라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는 이제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연구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고객층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소와 협업이 필요하니까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조금 사회초년생이 이제 연구직에서의 초년생이 저한테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거는 모든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생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일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어려운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많이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앞으로의 사회 관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취업에 도전을 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는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보람은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저희 파이가 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어떤 사업을 지금 맡아서 저희 군 사업을 맡아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따오고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재료비라는 이런 제재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 학생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와서는 실험 제대로 하고 연구소 기계 좀 괜찮고 이제 연구비 빵빵하고 내가 좀 괜찮으면 제가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맡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직에 정규직이 됐으니까 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상민아 동물 실험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니? 아니면 이런 거 한번 물어봤을 때 서로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친구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서로 협력 관계가 됐다는 게 되게 그냥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이렇게 지금도 협력 관계를 하고 앞으로 일하실 때도 되게 연구직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험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은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배님이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또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실 예정인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준비를 하면서. 근데 오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저희 다른 교수님, 홍 교수님께서는, 다른 교수님께서는 와인과 커피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와인과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 와인이 어떤 메타볼리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커피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뭐가 좋아, 그래서 이런 거 실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박사 학위도 열심히 해서 박사를 밟고, 그리고 내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 수업하신 교수님들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걸로 꾸준히 앞으로의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선배님이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많이 실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영양사가 되려고 20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5번의 면접을 봐서 3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떨어지는 거 나중에 되면은 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번, 30번 다 떨어져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꼭 나의 자리가 퍼즐처럼 맞춰진 곳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준비하시면 정말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퍼즐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선배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리앤바이어 식품연구소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식품영양학부 선배님 오늘 만나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후배들에게 많은 응원과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님처럼 정말 열정적이고 훌륭한 이렇게 현직자로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취업 서포터즈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